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인데 그래서 실시간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은 17일 금요일. 여러분들 오늘 그 첫 번째 숙제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 뭐 지금쯤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뭐 다들 미리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과제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강의를 하나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에 왔고, 4주차에 와서 우리는 이번 주차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거예요. 우리 좀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 강의 개강하고서 처음에는 좀 리뷰랑 개론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제 지난 주차에 처음으로 클러스터링을 다루면서 시작을 했었죠. 클러스터링을 다뤘고, 이제 이어지는 토픽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들어가요. 이제 교시 학습, 지도 학습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차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다음 주에는 요거를 바탕으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처음 들어갈 거고, 요것도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차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인데, 그 중에서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좀 유명한 알고리즘을 좀 다루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잠시만요. 강의 스케줄을 한번 보고 올게요. 그쵸.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좀 큰 그림을 요렇게 4주차, 5주차, 6주차에 해서 그려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요런 연속으로 나오는 시리즈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주차 강의가 몇 강 전체 그 동영상 몇 개로 이걸 나눠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토픽들이 있어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일단 맨 처음에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로 선형대수로 일단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처음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라기보다는 좀 이제 근사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니 아니면은 뭐 근사적인 방법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요 두 가지를 크게 다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폴리노미얼에 대한 리그레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레귤러리제이션, 요런 토픽들을 다루는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노멀 이퀘이션에서도 파이썬을 한번 해볼 것 같고,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도 파이썬을 한번 해볼 것 같고, 요 폴리노미얼이나 레귤러리제이션은 파이썬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흐름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조금 많긴 한데, 오늘 이번 그 영상에서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조금 개론을 다룬 다음에, 그러니까 좀 배경 지식을 다루고, 그거를 처음 들어가면서 노멀 이퀘이션 요거를 보고, 요거에 대해서 파이썬을 한번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석 전에는 안 올릴 것 같고, 추석 지나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벌써 6번째 강의네요. 인클래스 6번 리니어 리그레션 첫 번째라고 했는데, 뭐 부제로는 뭐 노멀 이퀘이션을 쓸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노멀 이퀘이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루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 노멀 이퀘이션을 보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인트로덕션에서 나왔었는데 크게 리그레션, 이제 머신러닝 방법을 구분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뭐 디텍션이란 말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런 카테고리로 나뉘는 게 아니라 약간 하위로 들어가죠. 클래시피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요렇게 두 개가 나뉘고,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기억하시려나요? 연속적인 값이었죠. 예를 들면 실수 뭐가 있을까요? 뭐 그때 뭐 예를 들면 몸무게, 키, 뭐 연봉, 학점, 점수, 아니면은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는 관절의 각도, 사람의 관절의 각도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 그런 것들은 실수값이잖아요. 정수가 아니라 딱딱 분절된 형태의 값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반대로 분절된 값이죠. 또는 뭐 정수, 아니면 뭐 카테고리,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것 중에는 뭐 손글씨를 보고 그 중에서 숫자를 인식하는 거. 숫자는 이제 0에서 9까지 10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물체를 인식을 하는 거. 뭐 지금 뭐 사진 안에 여러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뭐 어떤 물체인지, 뭐 책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이런 걸 알아맞추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분절된 형태의 대상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거, 그런 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디텍션은 뭐였냐면은 true, false를 나타낼 때 디텍션이라고 했죠. 또는 뭐 바이너리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에다가 그거를 붙였어요. 그 종이 질감 필름 있잖아요. 그거를 붙였는데 되게 좋네요. 저 되게 악필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좀 글씨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종이 질감 필름을 예전에 썼었는데 그게 너무 화질 저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바로 뗐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와이프도 아이패드를 쓰는데 종이 질감 필름을 하나 새로 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 샀는데 좋네요. 화질 저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느낌도 되게 좋아서 필기가 상당히 잘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딱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로축으로는 입력이 들어갈 거고, 여기 세로축으로는 출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클러스터링에서 그렸던 그림이랑은 다른 그림이에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스캐터 플롯을 그렸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축이 다 입력축이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2D에서 2차원에서 클러스터링을 할 때 막 이렇게 점이 여기에도 모여있고 여기에도 모여있고 뭐 여기에도 모여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축, 두 번째 입력축 요렇게 그려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점 하나는 그러면은 첫 번째 입력값이랑 두 번째 입력값이잖아요. 요거를 벡터 하나를 점으로 찍었으니까 여기에는 가로축이나 세로축이나 전부 다 입력값이었어요. 그쵸? 근데 리그레션은 이렇게 만약에 그리면은 1차원의 입력이랑 1차원의 입력으로부터 1차원의 출력을 갖는 경우에 요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얘가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우리가 1이라는 입력을 줬을 때
그때 나온 출력값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 점을 찍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3을 넣었더니 2가 나왔고, 뭐 4를 넣었더니 3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때 입력값을 뭘 줬을 때 그때 나온 출력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이제 요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점이 뭐 3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찍히겠죠. 요렇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 각각의 점들은 지금 어떤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주어진 출력값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점들로부터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려는 게 리그레션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함은 여기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렇게 선형으로 나올 거예요. 좀 삐뚤어진 것 같지만 선입니다, 사실.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그레션 중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얘기했었죠. 이렇게 선이라는 게 사실은 점들의 집합으로 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리그레션의 결과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리그레션을 풀 때 주어진 데이터 또는 샘플, 걔네들은 이렇게 점들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입력 구간에서 아주 잘게 쪼개진 모든 샘플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입력 범위 안에서 뭐 물론 비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 그런 샘플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점으로 나타난 거고, 리그레션의 결과는 뭐냐면은 연속으로 주어지죠. 예를 들면은 이제 리그레션을 이렇게 점들로 데이터들 점들로부터 리그레션의 결과를 얻으면은 어떤 입력이 주어지더라도 그때의 출력값이 뭔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뭐 이쪽에 넣으면은 그때의 출력은 또 얼마, 이렇게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든 출력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점들이 연속으로 쭉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으로 그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점이랑 선이 의미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잘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점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점 하나, 그러면 하나의 샘플인 거죠. 내지는 하나의 데이터인 거죠. 이게 클러스터링에서는 입력 값들로만 이루어진 샘플 벡터였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든 출력을 전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의 선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검은색의 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검은색의 점들로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이 관계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요걸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리그레션 결과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히 제일 좋은 리그레션의 결과는 2번이라고 알 수 있겠죠. 왜 2번이겠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양상이 있잖아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가 1번이나 3번은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잘 모델을 세워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을 해서 비슷하게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알게 되겠죠. 그쵸? 지금 일단 좀 배경을 설정을 하고 가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런 흐름을 좀 기억을 해서,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넣어줄 거예요. 리그레션에 대한 학습을 돌리려면 입력과 출력을 넣어서 모델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모델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요 입력을 다시 넣으면은 얘가 예측하는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내는 출력과 우리가 실제로 창값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슈퍼바이즈드 아웃풋 있잖아요. 트루 아웃풋,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요렇게 얘랑 얘를 비교를 해서 두 개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이 학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게 학습이 돌아가는 원리겠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처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출력이 없었어요. 그쵸? 클러스터링에서 얻어진 레이블을 우리가 실제 참인 레이블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참인, 트루인 레이블이 없잖아요. 언슈퍼바이즈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얼마나 잘 모여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그냥 클러스터링을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입력을 가지고 실제로 나온 창값인 출력이랑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둘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작은 방향으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조금 예상을 하고 출발을 해봅시다. 생각보다 길어지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으로 일단 리니어 모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입력하고 출력이 있으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선형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선형, 리니어로 모델링을 한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x라는 입력을 가지고 있고 y라는 출력이라고 합시다. 입력은 일단 제너럴하게 입력은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노테이션을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우리가 사실 자주 사용하는 노테이션은 D였잖아요. D. 그쵸? 요거 나중에 다음 학기에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D 차원의 벡터라고 하면은, 벡터라고 하고 출력은 우리가 1차원의 실수, 스칼라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요렇게 선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형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x1, x2, x 지금은 일단 여기 나온 노테이션 따라갈게요. xn이라는 요렇게 스칼라가 n개가 들어있잖아요.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써야겠네. 지금 노테이션에 맞춰서 다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실수고, 세타라는 파라미터도 이렇게 얘하고 얘 두 개는 디멘션이 똑같아야 되겠죠. 바이어스를 포함을 해야 될 텐데, 요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다시 선형 모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n개가 있잖아요. n개의 스칼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곱하는 거죠. 개수, 내지는 영어로는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x1이라는 요 입력 벡터 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값에다가는 세타1이라는 개수를 곱하고,
여기 두 번째 입력값에다가는 세타2라는 개수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입력값에는 세타_n이라는 개수를 곱해서 그것들을 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냥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한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 모델. 이게 막 여기 안에 뭐 막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인풋은 서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다가 어떤 개수만 곱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 세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지? 절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어긋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스턴트하게 뭔가 상수로 유지가 되어 있는 어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 세타 제로, 또 이제 따로 바이어스로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y 햇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슈퍼바이즈드 데이터 안에 있는 true 아웃풋 있잖아요. 걔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셋 안에 들어있는 true 아웃풋은 y라고 할 거고, 이렇게 y 햇, 이렇게 y 햇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모자를 하나 씌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입력을 모델에다가 넣어서 계산한 예측 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y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햇을 붙인 거예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사실 요 y랑 요 y 햇은 다른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 경우에, 예측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력을 가지고 입력값을 모델에다가 넣어서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입력값이랑 파라미터만 있으면은 우리가 y 햇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구했을 때 그거를 y 햇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측이 된 값이에요. 여기 predicted value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고 여기 뭐 n개는 뭐 피처의 개수, 아니면은 뭐 인풋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xi는 각각 그 뭐 i번째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타는 그러면 뭐냐면요, 세타는 결국은 개수잖아요. 개수. 각각의 입력 앞에 곱하는 개수들이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죠. 파라미터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변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모델의 파라미터. 결국 이 세타를 찾는다는 것, 세타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델을 어떤 특정한 모델로 결정을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단 모델이 이렇게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어떤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딱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특정한 모델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 파라미터만 정해지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모델로 확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을 표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값이죠.
그쵸? 아까 여기 예시에서 아까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리그레션을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요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요렇게 찾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딱 그거죠. 이게 뭐 0 더하기 0.5x, 요 두 번째 모델은 뭐 1 더하기 2x, 여기 뭐 세 번째 모델은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4x, 요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파라미터 세타가 이제 서로 다른 모델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가능한 세타들 중에서 우리가 특정 세타를 골라내겠죠. 그쵸? 그리고 어떤 특정 세타일 때 우리의 예측하는 출력이랑 실제 데이터셋 안에 있는 출력이 굉장히 유사해진다는 뭐 그런 거를 정의를 하게 되겠죠.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요렇게 위에서는 요렇게 어렵게 썼지만 사실 요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 벡터를 요렇게 만들면 돼요. 요렇게 바이어스까지 포함을 해서 n 플러스 1 차원으로 만들면 되죠. 그때 x라는 입력 벡터를 요렇게 만들면 돼요. 1을 하나 넣고 요렇게 n개의 입력값을 이렇게 쭈루루룩 넣으면은 요 세타라는 파라미터 벡터와 요 x라는 인풋 벡터 요거 두 개를 내적을 하면요 간단하게 요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렇게 다 스칼라 버전으로 전부 다 풀었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벡터 버전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거를 특히 요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어떤 함수 h인데 파라미터로는 세타를 가지고 입력은 x를 갖는다 이런 거죠. 사실 요 지금 y라는 요 값이 어떻게 보면은 x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고 세타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y를 계산하기 위해선 x도 필요하고 세타도 필요해요. 맞죠? 근데 두 개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쵸? 이거를 요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요 세타는 요 함수의 입력으로 보기보다는 이 함수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라는 뜻으로 세타를 밑에다가 쓴 거고, 결국 이 함수, 그럼 세타가 결정이 되면은 정의가 되어지는 h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x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계산이 되는 y 해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래 첨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요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 맥락을, 뉘앙스를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만 노테이션을 조금 약속을 하자는 뜻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써요.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뭐 에러라고도 하기도 해요. 요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게 뭐로 불리던 간에 뭐냐면요, 우리의 예측 결과랑 데이터 내의 참인 결과 사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클수록 나쁜 거죠. 반대로 작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그쵸? 우리의 예측 결과, 간단하게 말하면 얘죠. 그리고 데이터 안에 가지고 있는 참인 결과, 얘죠. 요거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코스트 또는 뭐 퍼포먼스 메저 또는 에러 펑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1차원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요렇게 점들이 막 요렇게 찍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1번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렇게 2번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럼 지금 전체 데이터 샘플의 개수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뭐 x1, y1이라고 합시다. 뭐 얘를 이제 x2, y2라고 해요. 뭐 이게 순서대로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다 섞여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10개의 샘플이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빨간 모델은 빨간 모델 나름대로 요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버전이니까 조금 편하게 쓸게요. 요거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초록색 나름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해요. 지금 빨간색 세타랑 파란색 세타는 다른 세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색깔로 구분할게요. 다른 어떤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색깔로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빨간색 모델의 코스트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또는 에러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거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샘플을 빨간색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요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예측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첫 번째 입력을 여기 빨간색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예측값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실제 얘하고 이렇게 빼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부호가 있잖아요. 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항상 제곱으로 정의를 해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0이 되고 두 개가 같지 않으면은 큰 값이 나오도록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에러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 전체 샘플에 대해서도 다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쵸,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사실 풀어서 쓰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를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계산할 수 있어요? 요 값 다 주어져 있죠, 여기에. 요 값도 다 주어져 있죠, 여기에. 그쵸, 점들이 찍혀 있다는 게 우리가 그 값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라미터 세타 제로나 세타 1은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초록색 모델도 똑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죠. n번째 입력이 있을 때 n번째 입력에 대한 n번째 출력을 예상을 해보고 그거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차이를 제곱을 하고 그거를 요거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합하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정의한 코스트가 되잖아요. 그쵸? 위에서랑 밑에서랑 동일하게 정의를 한 코스트인데 달라진 건 딱 요거 하나죠. 요 파라미터, 요 세타 제로랑 세타 1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개의 코스트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사실 뭘 의미하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딱 5개만 그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어떤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x1, y1이면은 여기 똑같은 수직한 점에서 여기는 뭐예요? x1, y, hat 1이죠. 풀어서 쓰면 뭐예요? x1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점은 x2, y2예요. 근데 여기랑 이렇게 수직하게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x2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 점은 뭐예요? x2, y, hat 2예요. 이거 풀어서 쓰면 뭐예요?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정의를 했던 n번째 예측이랑 n번째 실제값 사이에 차이의 제곱을 했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 거리에 제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 사이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달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요거죠. 여기의 거리의 제곱, 여기 거리의 제곱, 여기 거리의 제곱, 여기 거리의 제곱, 여기 거리의 제곱이에요. 여기 이 실제 예측값 검은색 점, 그리고 실제 참값 검은색 점과 예측한 값 빨간색 점 사이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의 거리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게 요게 갖는 물리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좋은 코스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예였잖아요. 여기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1번 모델에서 계산을 한 코스트랑 2번 모델에서 계산한 코스트가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2번에서 구한 코스트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빨간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의 실선과 검은색의 점들 사이에 그 세로 방향으로의 거리를 다 제곱해서 더한 거랑, 그쵸? 그게 빨간색에 대한 코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에 대한 코스트도 구할 수도 있죠. 그럼 초록색 실선에 대해서 검은 점들 사이에 수직한 거리를 전부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그럼 빨간색일 때가 크겠어요? 초록색일 때가 크겠어요? 초록색일 때가 더 크겠죠. 그 말인 즉슨 1번의 코스트가 2번의 코스트보다 더 낮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정의를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모델의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코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주어진 입력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 결국 파라미터를 준다는 거는 모델을, 가능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특정 모델을 하나 지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입력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코스트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코스트가 얼마나 이 파라미터가 주어진 데이터 잘 설명하냐 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코스트가 되잖아요. 코스트라고도 하고 에러라고도 하고 퍼포먼스 메저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쵸? 결국 뭐에 대한 코스트냐면은
얘에 대한 코스트예요. 얘에 대한 코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동일해요. 주어진 데이터는 동일한데 파라미터를 막 바꿔가면서 주어진 데이터에 어떤 파라미터가 더 적합할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추종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을 할 수 있게 정의를 한 게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낮을수록 주어진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를 한 코스트는 우리가 뭐 코스트를 사실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이랑 뭐 다음 시간에서 보는 코스트는 일단 한 가지 종류인데 나중에 뭐 레귤러리제이션 가면은 이제 코스트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도 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보는 코스트는 뭐냐면요. 요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가 있을 텐데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코스트는 사실 얘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죠? 예측값이죠. 얘가 참값이죠. 그거를 항상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전체를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의를 한 거.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SSE 코스트라고 해요. Sum of Squared Error예요. 그러니까 제곱을 한 에러의 합이라는 뜻에서 Sum of Squared Error, 줄여서 SSE 에러예요. 이게 사실 뭐에 대한 함수냐면요. 이거 좀 어렵게 썼지만 결국엔 뭐다? 주어진 데이터와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이 코스트는 데이터와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코스트들이 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까지는 SSE 코스트랑 동일하죠. 근데 그거를 뭘로 나눴냐면 전체 샘플의 숫자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mean of squared error예요. 그쵸? 에러를 제곱한 거를 다 더한 게 아니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MSE라고 해요. 하나 더, MSE에다가 이번에는 루트까지 씌웠어요. 루트를 왜 씌웠겠어요? 이게 에러의 스케일이 지금 제곱이 돼 있으니까 루트를 하면은 이제 아웃풋 스케일이랑 비슷한 스케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고, 이거는 줄여서 마찬가지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죠. 그래서 줄여서 RMSE.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코스트가 있는데 뭐를 정의를 하든 간에 우리 이미 요거 봤죠?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를 일단 파이썬에서 봤어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코스트라는 거는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파라미터를 달리 해가면서 코스트를 여러 번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코스트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가 뭐였어요?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코스트에다가 그냥 코스트에다가 미니멈 함수를 쓰면은 이 코스트의 최소값을 그냥 반환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규먼트 민을 주면 그게 최소가 될 때에 파라미터 세타를 반환을 해주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sum of the square error 함수가 요렇게 나타난다고 해봐요. 그럼 요 점이 최소값이잖아요. 요 점의 좌표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칸이 너무 좁은데?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x축으로는 얘고요. y축으로는 얘가 되겠죠. 그쵸? 여기
여기 x축이 뭐예요? sum of square error를 미니마이즈 할 때의 파라미터 세타, 아규먼트 세타. 그래서 아규먼트 민이라는 함수의 리턴은 세타로 나와요. 여기에 세로축은 뭐예요? 미니멈. 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x축은 요거, 가로축은 요거, 세로축은 요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의된, 결국 이 식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뭐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민 오브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썸 오브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뭐든 간에 사실 해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 개의 코스트에 대해서 미니멈 값은 다르겠죠. 미니멈 값은 다를 거예요. 근데 아규먼트 미니멈 값은 사실 동일하게 나와요. 그거를 얘기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거 생각보다 좀 길어지겠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보고 우리가 코스트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번 강의를 끊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설명을 많이 했네. 우리 지금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봤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에 대해서 봤어요. 이게 2번 강의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볼게요. 요거는 파이썬, 요것도 파이썬, 그리고 요거에다 추가로 폴리노미얼이나 폴리노미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 요거까지 해서 짧게는 요렇게 3번, 많게는 요거 하나까지 해서 리그레션을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